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자기 혐오의 출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게다가 자기 혐오라는 주제는 별도로 다뤄야 하는 방대한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첫째, 자기 혐오의 출처 중 하나는 반드시 유년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 둘째, 자기 혐오의 악순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클리셰 같은 결론이지만 결국 스스로 돌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어른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부모에게 받고자 했던 것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게 어른이다. 이 책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부모에게도 받지 못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스스로라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실마리는 곁에 있는 타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는지 관찰해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고장난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다면 곁에 있는 타인들에게, 내가 정말 아끼는 자녀, 연인 혹은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는지 가만히 관찰해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말인데도 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시험을 망쳤는지, 실연을 당했는지,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그를 당장 밖으로 끌고 나와 일단 밥부터 해먹일 겁니다.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배고르면 건강 해치는데 뭘 먹여야죠. 요리할 실력이나 여건이 안 된다면 지갑을 열어서라도 끼니가 될 수 있을 만한 음식을 먹여야죠. 그리고는 산책이든 쇼핑이든 뭐든 데리고 나갈 겁니다. 바람 쐬면서 기분 전환이나 하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무엇이 힘든지. 그에게 도움될 만한 내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정성을 다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그게 답니다. 여기에는 어떤 관념적인 것도, 어떤 고차원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다시 몸을 움직이고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돌보는 겁니다. 아무리 고매한 사랑일지라도 결국 육체를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이 다르지 않다면 자신에 대한 사랑 역시 내 몸을 살피고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를 살피고 돌봤던 그 진심과 태도로 내 몸도 살피고 돌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기대했던 것들도 비싼 자동차나 고급 아파트 같은 게 아니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그저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딸에게 주는 레시피고 실제로 여러 가지 유용한 레시피를 담고 있지만 레시피는 일종의 메타포인 셈입니다. 딸에게 레시피를 알려줌으로써 스스로에게 식사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물론 레시피라는 메타포 하에 식사를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그 외에도 저자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조하는데, 이를테면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가꾸기, 스스로에게 예쁘고 깨끗한 옷 입히기,
나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주변 사람들과 멀리하기 같은 것들이죠. 한결같이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일련의 행위들이 고작 육체 수준에서의 나르시시즘을 지향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예쁨받기 위한 행위인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정성스럽게 자기 몸을 돌보는 행위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자기 몸을 돌본다는 것은 내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을 잊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이자 일종의 리추얼이라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부터 먼저 스스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겠죠. 나부터 먼저 스스로의 몸을 정성스럽고 귀하게 돌봐야 하겠죠. 저자는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의 장면과 본인이 유럽 여행 중 프라하 광장에서 목격했던 어떤 배낭여행객들의 식사 장면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8명 중 1명꼴로 생존자가 나왔던 나치 치하의 아우슈비츠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켰던 사람들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는데 생존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존엄한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했던 게 단순히 얼굴에 난 수염을 깎기 위해서였을까요? 매일 아침 면도하는 행위는 정성을 다해 스스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였고 이를 통해 나부터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음을 또 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종의 리추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존엄한 인간이기를 스스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생지옥에서도 정신이 무너져 내리거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아우슈비츠의 참혹한 환경과는 물론 배경이 다르지만 프라하 광장에서 목격했던 어떤 배낭여행객들의 식사 장면도 저자에게는 같은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배낭여행 중 객지 길바닥에서 먹는 달랑 빵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이었지만 그들은 대충 끼니를 때우듯 먹지 않았죠. 바쁘고 고단한 여행길이었지만 땅바닥에 흰 사각천을 깔아놓고 일회용 티라이트도 밝혀놓았습니다. 달랑 빵 한 조각에 와인 한 병이었지만 마음과 태도만큼은 정성을 다해 귀한 식사 대접하듯이 스스로를 대했던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이 많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른이라면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은 내 몸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내 몸을 가꾸고 돌보는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육신 수준에서의 안녕과 안락을 추구하는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쁨받기 위한 수단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이렇듯 나란 존재는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나로부터 확인하고 잊지 않기 위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하나둘 내 일상을 수놓아 갈 때 우리 인생 전체도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